철거 작업 현장. 도시라면 주위에 안전망 같은 안전 대책을 세우고 하겠지만 시골인데다 폐허가 된 곳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중장비로 와장창 부수어갑니다. 현장은 폐수도원. 그리고 이건 철거 작업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철거업체에 취직해 5년째.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반장님이나 선배들에게 혼나기만 했는데 지금은 후배도 생기고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5년이나 됐으니 집, 공장, 가게, 학교에다 보육원 등등 끝이 없을 정도로 철거해왔습니다. 지금 현장이 끝나고 다음으로 옮길 때 반장님 이야기가 들리고 그건 다음은 성과신고지 될지도 모르겠어 라는 거죠. 다음날 현장 답사를 가서 보니 얼핏 교회 같았습니다만 건물 이름은 수도원. 철거 순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반장님이 아직 쓸만한 스테인드 글라스나 마리아상 같은 장식품을 깨끗이 배수한 다음부터 철거에 들어갈 테니까 잘 부탁한다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5년을 일해왔지만 아직 회수 작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반장님에게 왜 이번에는 회수 작업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반장님은 의뢰한 사람이 부탁했으니까 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전날 멀리서 봤던 겉모습과는 달리 안은 담력 시험 왔던 놈들에게 다 망가지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스프레이로 낙서 장난질을 쳐놨다든가요. 엄청난 상태였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었더니 후배가 저에게 이상한 소리 엄청 들리지 않아요? 라고 묻길래 저는 지불림이야 라고 타일렀습니다. 지불림이란 목조 주택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온도차나 습기 상태로 공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하면 빠직 끄드드득 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저도 신입 때 선배가 알려준 겁니다만 저도 작업 중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휴식 중이나 점심시간 땐 그 울림이 너무 심해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후배가 선배님들은 이런 폐허만 철거해왔으니 귀신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라고 해 저는 철거하는 건물 대부분이 폐허야. 그런 귀신 같은 게 신경 쓰이겠냐? 그리고 원래 귀신 같은 게 있겠냐고 하며 크게 부정했죠. 왜냐하면 진짜로 귀신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현장 대부분이 왠지 몰라도 폐허이고 게다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령습하신 곳도 많습니다. 한번 공포심을 갖게 되면 그런 소리로도 일을 못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봐온 적이 있어서 저는 크게 부정한 겁니다. 다음날 몸이 안 좋거나 열이 나는 등의 여러 이유로 몇 명의 직원이 쉬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윽고 이상한 소문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비품 수거팀 사람들이 많이 쉬는 바람에 뭔가 저주받은 물건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소문이 난 거죠.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수거팀 안에도 소문이 나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그건 우리가 오기 전에 이 수도원에 철거가 행해졌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었는데요. 이미 곳곳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수거했던 흔적이 있거나 문이나 칸막이 벽이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신경이 쓰였는가 하면요.
그건 바로 철거 작업 중에 업체가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뀐다면 공사 기간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견적보다 금액이 너무 많아져 그만두는 경우 뭔가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나 사건이 일어난 경우죠. 하지만 전자도 후자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작업 시작부터 일주일 만에 일을 쉬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쉬는 놈들 중에선 그 소문에 편승해서 땡땡이 치는 놈들도 있을 거라 봤지만요. 노가다 계통에 1급, 월급 등의 사정도 있어 조금 다치거나 열이 나도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반이나 되는 사람이 쉰다는 상황으로 인해 임시 설명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장님 이야기의 설명은 우리 철거업체가 3번째라는 것. 전 업체에서는 다치는 사람들과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속출. 그래서 철수. 이른바 사고 물건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일을 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원인 불명으로 아마도 공포심으로 인해 컨디션이 망가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팀은 납득이 되지를 않아 투덜대면서도 작업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현장을 보고 후배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임시 설명회로부터 일주일 후 쉬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들어갔고 일손 부족으로 새로운 잡부들을 몇이나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소문이. 다음 소문은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다닌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종소리가 들린다.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문들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컨디션 난조로 쉬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결국 수거 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반장님마저 쓰러지고 마는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팀은 입원한 동료 병문안을 갔는데요. 대상포진이 온몸에 생겨 열도 40도 가까이 오르고 도무지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우리도 공포심이 끓어오르게 된 바람에 작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인력 부족 탓인지 섬뜩한 현장 탓인지 저는 완전히 지치게 되었죠. 작업이 끝난 뒤 빨리 집에 돌아가 자고 싶다는 일념으로 집에 돌아온 뒤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깬 게 자정을 넘겼을 즈음 어떤 것을 깨닫습니다. 겉옷이 없어요. 겉옷 안에는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날 가지러 가면 되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마침 주말이라서 다음날은 휴일. 만약 현장에 담력시험을 하러 온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 휴대전화도 지갑도 도둑맞는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현장에서의 현상이 신경이 쓰이니 혼자선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게다가 휴대전화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도 할 수 없어 너무도 난감했습니다. 조금 고민한 결과 근방에 사는 동창생의 집으로 직접 가서 같이 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심령 스팟이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숨기고요. 어떻게든 동창인 친구를 끌고 갈 수 있기도 했습니다만 친구는 뭔가를 느낀 것처럼 네가 이런 부탁을 하다니 별일이네? 하며 물어왔지만 그러고 나서 너랑 한잔 하고 싶어서 그래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역시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정말 혼자 오지 않아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담력시험하러 온 놈들도 없어서 서둘러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했죠. 하지만 친구가 갑자기
난 이 안으로는 안 들어갈래. 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제가 왜? 하고 물었는데 너는 안 들리냐? 누가 노래 부르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제가 뻥치지 마 하는데도 진짜라니까 아마 찬송가 같은데? 라는 게 가사마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친구에게 다 말했더니 친구는 역시 그랬구만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계속합니다. 들어가도 좋지만 반드시 내 등만 봐. 돌아봐도 안 되고 한눈 팔아도 안 돼. 이게 조건이야. 진지한 얼굴로 말하고 있어서 라고 밖에는 못했습니다.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등만을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가 겉옷을 놔두고 온 휴게 장소까지 안내했죠. 그러는 동안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갔더니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 제 심장 소리가 빠르고 크게 바뀌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너도 들리냐? 했더니 여기 엄청 위험하네 라고만 말하더니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 장소가 나올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하고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완전 쫄았는데요.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어서 지금 종소리 들었냐? 하고 물었더니 그건 안 들려 라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친구 어깨에서 손을 뗄 용기도 없이 친구 페이스대로 걸어가 겉옷을 되찾아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친구의 등만 보고 있었지만 시야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몇 번이나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는 눈을 감고 걷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눈 떠도 돼 라고 해왔습니다. 저는 강한 척 눈은 감지도 않았구만 뭘 하고 돌려준 다음 차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제가 친구에게 너 영감이 있나 봐 하고 물었는데요. 친구는 내가 오토바이 사고 났던 거 기억하냐? 그때부터 뭔가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곳에는 아직도 수도사의 귀신이 있어서 거기에 끌리듯 관계도 없는 영가들도 모여들고 있어. 그러니까 건물을 없애도 계속해서 심령현상은 일어날 거야 라고. 저는 정말로 잔뜩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와 아침까지 술을 마셨던 겁니다. 철거 작업은 평소 때보다 2배 이상이 걸렸는데요. 어떻게든 끝마쳤습니다. 저는 겉옷을 가지러 갔던 다음 날부터 원인 불명의 고열과 환청에 시달렸고 환청은 계속 귓가에서 속삭이듯 찬송가가 들려왔어요. 열이 내려 현장에 돌아갔을 즈음에는 처음 멤버들은 거의 없었고 쉬고 있었습니다만 목조 부분이 없어지고 콘크리트와 철근만이 남게 되어 탁 트인 느낌이 나서 공포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집 울림 현상은 계속됐어요. 그 후 친구에게 이끌려 그 현장에 갔었는데 그곳에는 수도헌터라고 쓰인 위정비 같은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후 친구는 건물의 과거가 신경 쓰여 조금 조사해봤는데 예전에 그 근처에 형무소가 있어서 사형수에게 그 죄를 다시 묻거나 장기수에게는 선하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매장도 했고요. 때가 되면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거나
형무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등 지역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만 폐허가 된 원인은 수도사를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 원인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보이거나 들리거나 했던 일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다.